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 윤수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지금 10만이 넘는 테슬라 오너분들의 꿈, 과연 중국산 모델 3, 모델 Y의 FSD가 언제 풀릴 것인가, 언제 OTA가 돼서 나도 모델 X처럼 이 FSD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 진짜 이 똑똑해지는 이 FSD 컴퓨터의 이 성능을 느끼면서 핸즈 프리로 이렇게 자율주행을 내가 만끽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이 테슬라를 온전히 200%다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분들께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아서는 이제 모델 3, 모델 Y의 FSD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라는 거를 좀 감히 이렇게 좀 한번 예상해보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려고 이 자리에 앉았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욕 먹기 싫으니까 이제 밑밥을 좀 또 잔뜩 깔면, 이게 일단 다 영어를 봐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제가 영어가 굉장히 이 문서들을 보는데 굉장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오역이 있어가지고 제가 뭘 좀 잘못 이해를 했다거나, 혹은 이게 지금 워낙에 테슬라가 유럽에서 막 이걸 승인받기 위해서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또 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뭐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의 어쨌든 벌어진 일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법규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과연 이 중국산 모델 3, 모델 Y,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델들의 FSD가 풀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풀린다면 어떤 방식으로 풀릴지, 이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델 S 그리고 모델 X, 얘네는 한국에서 지금 FSD가 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타고 다니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왜 모델 S와 X에만 풀렸죠? 미국산이기 때문에 얘네만 풀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미국산만 풀린 건데 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미국과 한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형식 승인을 받은 자동차는 한국에서 추가로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그대로 갖다 팔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이제 법을 만들어 놓은 요 형식 승인 기준들이 FSD를 허용을 하는 기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된 테슬라가 한국에 넘어왔을 때는 FTA 덕분에 미국의 형식 승인을 충족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대로 FSD를 쓸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러면 한국의 자동차 형식 승인 기준으로는 FSD가 허용이 안 되는 그 법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형식 승인 기준들 중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FSD를 못 쓰고 있구나라는 그 조항이 있을 텐데, 그 조항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89조 제 2항에 있는 별표 6의 그것도 2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조향 장치에 대한 기준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테슬라를 제외한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생각을 해보시면 주행 보조 장치를 작동하고 있다가 옆으로 차로 변경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죠? 일단 인가를 해줍니다. 자, 넘어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새끼가 옆으로 이렇게 막 보고 옆에 차가 있나 없나 본 다음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러잖아요. 지금은 작동 조건이 아닙니다. 뭐 지금은 차로 변경을 할 수 없어요. 뭐 별의별 말들을 해가면서 차로 변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 기능이 들어가 있어도,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도 HDA2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 차로 변경 기능이 들어가 있지만, 이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핸즈온 확인해줘야 되고, 나 스티어링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인가를 해주고 나면은 얘가 판단을 하고 느린 넘어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현대기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차로 변경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한국 법도 한국에서 만든 게 사실은 아니에요. UNECE라고 하는 UN 산하에 있는 이 자동차들의 형식 승인을 다루는 이제 국제 기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거를 한국도 준용을 합니다. 아무튼 이거를 근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89조 2항의 별표 6의 2도 이 UNECE에서 만든 R79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이 자동차의 조향장치, 그리고 이 조향장치와 관련된 이 주행보조장치가 조향장치를 건드리는 모든 것들에 관한 규칙들을 지금 이 R79 법안에서 만든 건데, 이 한국도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가져다가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R79의 내용도 한번 들여다보면 요런 거 나와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운전자는 무조건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로 변경을 인가를 하고 나면 일단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라는 게 이제 규칙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승인 기준이야. 자, 그리고 옆 차로로 변경을 할 때는 앞으로 몇 미터, 뒤로 몇 미터로는 차가 없어야 합니다. 이거를 먼저 그 다음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차로를 변경하기 시작할 때는 횡가속도가 얼마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이 와중에 뭐 하나라도 딱 어긋나는 순간 바로 스탑. 네, 이게 UNECE에서 만들어놨던 이 R79라는 규칙이고, 이 규칙을 한국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산이 아닌 뭐 중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어느 나라에서 생산한 테슬라가 들어와도, 그 어떤 차가 들어와도 전부 다 요걸 기준으로 자동차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차가 혼자서 막 차로 변경을 하고 이렇게 막 길을 찾아다니는 거는 고속도로고 시내구를 뭐고를 다 떠나서 일단 이 조향 장치를 차가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거에 대한 자유도를 얼마나 주냐에 있어서 이미 형식 승인 기준부터도 이게 대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 모델 3 Y를 계약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도 타고 계시는 분들, 내 차에 FSD가 언제 풀리나 이거를 지금 다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전부 다 뭘 해야 된다? 이 법을 뜯어고치라고, 이 법을 갖다 버리라고 당장 난리를 쳐야 된다. 요 법 때문에 지금 FSD가 안 풀리고 있는 거고, 다른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FSD처럼 차가 마음대로 이제 막 조향을 담당하는 거는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요 얘기만 하면 좀 재미가 없었겠죠.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지금 한 줄기 빛이 내리고 있으니 그게 바로 UNECE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R171 규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R171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먼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기존의 R79는 너무나 고리타분했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간 여전히 레벨 2로서 사고 났을 때 책임은 운전자한테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FSD처럼 이제 핸즈오프를 할 수 있는 이런 승인 규격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만든 규정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R79를 가져다가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UNECE에 지금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정하는 거를 당연히 함께 따라가는 나라기 때문에 R79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새로운 R171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도 이게 지금 또 그대로 도입이 될 예정이란 말이죠. 지금 업계 이야기로는 빠르면 올해 도입이 될 거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빠르면 올해.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R171? 이제는 R79와는 다르게 핸즈오프를 조금 더 허용한다고? 저게 유럽에서는 이미 됐고, 한국도 올해 들어온다고? 그러면 한국에도 올해부터 FSD를 쓸 수 있는 건가? 라는 김칫국을 마셨다면 잠깐만 좀 내려놓으시고요. 이 R171이 한국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FSD가 한국에 풀릴 거다라고 이제 바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또 그런 이유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그거를 추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R171 새로 생긴 규정에는 이 핸즈오프 상태에서의 이 차가 스스로 차로를 변경하는 이 스티어링 휠을 이제 차가 스스로 조작을 하는 요거를 허용을 해주는 대신에, 그 대신에 반드시 요구하는 기능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가 시선 추적 의무화. 근데 이 시선 추적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이 눈동자 방향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눈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눈알.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평창에 윤키님 행사 가가지고 제가 FSD 마네킹 태워놓고 FSD 돌리는 거 보신지 모르겠지만, 테슬라는 안에 카메라 하나 달려 있습니다. 요 카메라 하나가 사람의 모가지의 각도, 사람의 팔의 각도,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테슬라는 사람의 눈동자를 추적하는 하드웨어가 없어요. 근데 지금 R171은 뭘 요구하고 있냐면, 여기 R171에 5.5.4.2.5.1 보면 시스템은 운전자가 시각적으로 이탈했는지 반드시 감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현대기아 차도 마찬가지지만요, 특히나 유럽산 차들, 특히 유럽산 차들 보면은 이 스티어링 휠의 요 컬럼 쪽이나 아니면은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A필러에 이렇게 달려 있기도 하고 한데, 눈알, 요 동체에 바라보는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거, 그거 요즘에 다 달려 나오는 거 혹시 아세요? 그게 이것 때문에, R171 때문에 요즘에 자동차 브랜드들이 전부 다 달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이거를 무조건 모니터링 해야만 하거든. 자, 그래서 이 R171은 핸즈오프를 허용해주는 대신에 얘가 딴 데를 보는지를 봐라. 딴 데를 조금이라도 보면 자동차로 변경은 안 돼. 차가 스스로 조향을 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운전자가
도로를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규정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있어요. 자, 또 R171의 5.5.4.1.9.1을 보면 이 시스템 주도 기동, 한국말로 풀어가지고 시스템 기동 시에 최소 3초 전에는 운전자한테 야, 나 차로 변경한다. 차로 변경한다. 3초, 2초, 1초 차로 변경한다를 차로 변경하기 전에 3초 전에는 알려줘야 된다라는 게 이 R171의 또 이 핸즈오프 상태에서 차로 변경을 허용해주는 또 하나의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UNEC는 그거예요. 여전히 레벨 2긴 하지만 테슬라가 레벨 2 상태에서 책임은 운전자한테 다 이제 전가해 놓은 상태에서 FSD를 이렇게 잘해버리니까 소비자들이 너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 다른 브랜드들도 하긴 해야겠는데 여전히 UNEC가 R79라는 규정이 묶여 있으니까 요거를 좀 풀어줄게요. 그러니까 우리 벤츠 BMW 현대기아도 한번 해보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UNEC의 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 여전히 안전이 최우선이다 라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단지 지금까지의 왔던 이 관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조건들이 자꾸 붙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단지 요 딱 두 개만 큰 것만 찝어가지고 말씀드려서 그렇지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R79에서 R171을 만들어내기는 했는데 오케이 핸즈오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 안에서만 하세요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테슬라 FSD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면 테슬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람 눈알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탐지를 못해요. 하드웨어가 없어요, 테슬라에는. 그리고 FSD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차로 변경하기 전에 3초 동안 고지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차로 변경을 하라? 그건 FSD가 사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무슨 FSD야? FSD는 이 카메라들로 이 전방의 360도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다가 내가 지금 차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1초 만에 들어가야 안전한 상황인지 이게 뭐 5초 동안 들어가야 안전한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3초를 기다렸다가 언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지 1초 만에 판단하고 들어가다가도 아니면 다시 빠져나오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다니는 게 FSD인데 무조건 3초 동안 묶어라. 그리고 무조건 자동차가 조향을 하고 있는 차로를 바꾸는 모든 상황에는 시선은 고정하고 있어야 된다? 아니 차가 차로 변경을 해도 나는 디스플레이에 뜨는 사각지대 카메라를 보면서 옆에 지금 차가 오나 안 오나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교통의 흐름상 이게 가다가 1초 만에 빨리 판단해가지고 차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고 뭐 좀 느리게 차로 변경을 해도 되는 상황도 있는 거고 또 차로 변경을 하다가 갑자기 이걸 취소하고 반대편으로 또 차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R171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지금 허용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제조사가 자 우리는 도로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거를 전부 다 문서화해가지고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FSD는 그야말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운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단일 신경망으로 움직이는 엔드 투 엔드 방식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서들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특정 상황을 가정해서 룰 베이스 자율주행처럼 그거를 다 일일이 써낼 수가 없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딱 놓고 보면 이 R171이 이제 UNEC에서 새롭게 이제 규정이 만들어졌고 한국도 이 R171을 가지고 들어오기는 할 텐데 이게 됐다고 해서 당장 FSD가 풀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은 일단 안 하는 게 좋다. 그런데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10만이 넘는 이 모델 3Y 오너분들은 그냥 좌절하라는 거냐라고 하면은 또 그렇진 않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네덜란드 네덜란드 얘기를 좀 봐야 되는데요. 네덜란드. 자, 뉴스 보신 적 있죠? 이제 뭐 모델 Y 뭐 유럽에서 FSD 승인된다 막 이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게 네덜란드 얘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네덜란드를 공략을 하고 있는데 자, 이 UNEC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룰 중에는 이제 뭐 R79, R171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쌩깔 수 있는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이게 뭐 아티클 39래요.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해서는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네덜란드에서 뭘 하고 있냐? 이 R171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대부분 여기 있는 걸 다 충족을 하는데 뭐 이거 뭐 3초 있다 바꾸세요. 뭐 아니면은 이거 눈알을 충족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는 못해. 대신에 우리는 더 안전하게 해.
우리 야 그 어떤 회사보다도 더 많은 이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미 주행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고 누구보다도 다른 나라에서 이미 입증이 됐어. 근데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너네 그 뭐 3초 있다가 바꿔야 됩니다. 이런 거 이게 못 지킨다고 해가지고 승인 안 해주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오히려 더 첨단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 예외 승인을 해줘라고 이걸 네덜란드에다가 신청을 한 거예요. 정확히는 네덜란드의 승인 기관이 RDW래요. 네, 그래서 이 네덜란드 승인 기관인 RDW에 신청을 한 건데, 자 만약에 여기서 승인이 나잖아요. 이 예외 승인이 인정이 돼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승인이 나잖아.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EU 회원국들 에서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한번 R171 규정에 예외 승인을 얹어가지고 허가를 해준 요거를 법적인 근거로 삼아서 즉시 상호 인정을 해줄 수 있는 패스트트랙 같은 게 열리는 거죠. 이거를 바탕으로 또 TCMV라고 하는 유럽 자동차 기술위원회라는 곳이 있대요. 여기서 이제 또 투표를 거치게 돼서 여기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특정 국가의 예외 승인이 EU 전체 회원국에 유효한 공식 승인으로 이제 격상이 되고, 혹시 여기까지 된다고 하면 이 R171 규정 자체가, 이 레귤레이션 자체가 아예 FSD를 허용할 수 있는 이 수준으로 좀 더 완화가 되는 방향으로 좀 개정이 되는, 여기까지 된다고 하면 정말 꿈 같은 얘기지만 여기까지 된다고 하면 한국도 또 그 개정된 R171을 받아들일 테니까 그때는 FSD를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요런 좀 희망 회로를 이제 한번 이제 돌려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유일한 한국에서 이 중국산 모델 3 Y가 FSD를 사용하게 될 유일한 방법 아닐까. 단지 네덜란드에서 만 예외 승인을 해줬다라고 해서 한국에도 풀릴 거라는 기대는 저는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어쨌든 네덜란드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은 R171에 예외 승인까지 곁들인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 버전의 R171만 가지고 올 거예요. 미쳤다고 그 네덜란드에서 예외 승인 해준 거를 한국까지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일부러 한국에서 이렇게 예외 승인을 허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현대기아 보호해야 되니까요. 우리나라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게 맞나 싶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싶다가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말을 잘못했다가 또 많이 이제 좀 혼날 수도 있으니까 이 얘기는 뭐 자세히는 하지 않고. 자,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의 코멘트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걸 다 듣고 나시면은 테슬라가 얼마 전에 이 유럽에서 이 FSD를 승인받고 있다는 요거를 X에다가 올렸던 요 글을 조금은 이제 더 이해하시기가 수월해지셨을 텐데, 한번 좀 보면 이거 GPT한테 번역해달라 그런 건데 혹시라도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우리의 주된 성공 경로는 네덜란드 승인기관인 RDW와 협력하여 해당 기능에 대한 예외 승인을 얻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FSD를 승인을 받는 유일한 길은 이 네덜란드 RDW에다가 이 예외 승인 신청한 거 이거 받아들여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보면 여기에는 기존 규정 UNR 171 준수를 증명하는 작업과 더불어 아직 규제되지 않은 동작들,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속도로 외 구간에서의 레벨 2 시스템, 핸즈오프 시스템 작동, 핸즈오프 상태에서의 시스템 주도 차로 변경 등에 대해 예외 신청을 제출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규정 중 일부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규칙 기반으로 되어 있어 현재 형태의 FSD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FSD를 이러한 규칙들에 맞추기 위해 수정하는 것은 시스템을 오히려 안전하지 않게 만들고 사용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FSD는 사실 단일 신경망으로 카메라를 보자마자 바로 출력을 내뱉는, 보자마자 바로 내가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바로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인데, 이거를 지금 R171에 맞추겠다고 얘가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를 못 움직이게 하고 3초를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의 눈알을 파악하게 하고, 이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되고 사용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FSD가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수정해 왔지만, 그 논리적이라면 이미 입증된 시스템의 안전성을 희생하거나 고객의 사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테슬라는 이 R171만을 따라서 자기네 FSD 시스템을 수정할 생각은 없다. 우린 예외 승인 신청했고
우리의 시스템은 R171을 준수하면서도 훨씬 더 뛰어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고리타분한 또 그 조건들 몇 개 해놓은 거 우리가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말고 예외 승인으로 열어줘. 그렇게 안 해주면은 우리는 너네 때문에 뭐 이미 입증되는 이 FSD의 우수한 입증된 이 안전성을 희생해가면서 결과적으로 고객의 사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켜가면서 FSD를 튜닝하고 싶지는 않아.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너네 이거 승인 안 해주면 우리 유럽에 FSD 안 풀 거야 라는 말과 동일하게 들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도 FSD가 풀릴 일은 없겠죠. 일단 뭐 지금 지금 드러난 근거들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요 예외 승인이 좀 받아들여져서 네덜란드에서 FSD가 성공적으로 잘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옆나라 EU 회원국들 사이에 요거를 또 그대로 받아들여서 또 FSD가 한 나라 점점 더 풀리고, 그리고 이 와중에 요거를 좀 가속화하기 위해서 머스크는 저기 독일, 유럽 각국 이제 돌면서 도계자 한번 받고, 진짜 대가리 받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머스크가 그 유럽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 말들과 행동들을 해가지고 유럽에서 굉장히 지금 테슬라한테 화가 많이 나 있는데, 가서 머스크도 좀 그런 액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은 그렇게 돼서 이 R171 규정 자체가 FSD를 공식적으로 승인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좀 완화가 된 버전으로 좀 개정이 돼서, 또 그 개정된 버전이 한국에 도입이 돼서 결과적으로 한국에 중국산이든 무슨 어디산이든 미국산이 아닌 모델 3Y들도 FSD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한편으로 이제 이걸 이제 조사를 하고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겁니다. 결국에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독일 브랜드 현대기아 차들은 이 R171을 기준으로 잡고서 자율주행 이 레벨 2지만 핸즈오프로 FSD처럼 다닐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이 R171에 근거해서 앞으로 이제 만들게 될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죠. 이 R171 규정 맞춰가지고 레벨 2 플러스 FSD 같은 주행 보조 장치, 자율주행 장치 만들면 이게 과연 성공할까?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 레거시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항상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기 때문에 또로 이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FSD 수준의 주행 보조까지 가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에 뭐 BMW, 벤츠, 현대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향후 한 5년 뒤에 와 드디어 우리도 FSD 같은 주행 보조 장치 하면서 딱 나왔는데 R171 규정 기반으로 운전자는 정말 이 앞에 시야를 눈가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돌려도 바로 막 해제되고, 차로 변경 한 번 하려 그러면 3초 3, 2, 1 기다리는 와중에 다른 차가 딱 껴대면 또 다시 3, 2, 1 그러다가 또 이쪽에 차가 막히면 또 3, 2 이래가지고 과연 FSD랑 이게 계속해서 이게 싸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 거의 뭐 불가능할 것 같기는 하지만 한국이 진짜 현대기아를 품고 있는 나라로서 정말 생각이 있다면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저는 뭐 R171 규정을 또 이걸 그대로 또 받아들여 가지고 하고 그럴 게 아니라 한국만의 룰을 만들어서 오히려 지금 당장 풀자는 건 아니고, 현대기아도 진짜 FSD 수준으로 빨리 FSD를 타겟으로 잡고 좀 개발을 해서 한국 안에서 빨리 법규를 풀어서 FSD와 현대가 싸우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그림을 좀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는 현대기아한테도 더 좋은 일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현대차 지금 뭐 이제 엔비디아랑 뭐 알파마요 도입해 보겠다 뭐 어쩌겠다 지금 뭐 그러고 있는데, 결국 또 이 다 만들어놨는데 R171에 막혀가지고 사람들을 막상 써봤더니 야 졸라 불편해가지고 못 쓰겠다, 뭐 역시 테슬라가 짱이네 또 이러고 있으면 그건 좀 문제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 모델 S는 정말 잘 샀다.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한국에서 모델 S와 X 그리고 사이버 트럭 차량들만 그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그런 공부였습니다. 자, 연휴인데 다들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 완속 충전기 보조금 정책을 좀 이거 이렇게 개판으로 가면 안 된다, 지금 테슬라 이렇게 하면 갈수록 많이 팔리는데 완속 충전기 빨리 더 많이 보급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청원을 좀 진행하고 있죠. 그 청원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동의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연휴 명절 보내시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